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 2000 작년이 아니라 2004년 11월쯤에 2024년 11월쯤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근데 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 계속 남들만 하기라는 생각만 하다가 바쁘다 바빠 막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네, 장시간 미팅을 갑작스럽게 갈 일이 생겼고, 사실 그 미팅의 성패를 장담할 수 있는 미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유의미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기존에 컴퓨터에 본격적으로 앉아서 하는 작업은 못하지만, 그리고 뭐 책도 못 읽고 뭐 컴퓨터 노트북으로 할 수도 없거든요. 제가 멀미가 좀 심해서 뭐 큰 차를 타든 택시를 타든 너무 멀미가 심해서 챗GPT랑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그냥 코드 몇 줄 저한테 예시로 보여준 것일 뿐인데, 당시에는 제가 말만 하고 나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바로 코드를 뱉어주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야, 이것만으로도 개발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놀라움, 그리고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그때 붙게 됐습니다. 물론 2024년 11월이니까 지금만큼 또 그 AI가 코딩을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커서와 어, 커서를 키고 알 수 없는 터미널이 뱉어내는 코드들과 신호들, 그리고 그 코드들을 보면서 굉장히 머리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뭘 설치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설치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을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어, 그래서 한 세 달을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초가 돼서 다시 저는 이제 계획서랑 전략 이런 걸 짜기 위해서 엄청 몰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연초에 그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계획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 쓸 수 있는 만큼 썼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이렇게 내는 게 좋을까, 저렇게 내는 게 좋을까 하면서 제가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당장은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룰 수 있겠다 싶은 저만의 방향을 가진 사업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못하는 거는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컨택을 하고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많아졌고,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선정이 됐어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 것에 비해서 결과물이, 좋다고 해야 될지, 제일 큰 프로젝트
따졌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지만 타율로 보면 30개에서 하나만 된 거니까 그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 좋았지만 좋지 않았다. 어, 좋지 않았지만 좋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이미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스스로 설득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빨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같이 나눠서 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만 MVP 다 뽑아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MVP를 어, 출시도 빨리 해보고 싶고. 근데 그 당시에 음, 이미 바이브 코딩으로 어, 엑시탄 분도 이제 해외에서 나왔고, 그리고 여러 개, 뭐 수백 개의 앱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서 운영하고 하는 분들의 사례들도 종종 언급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방법을 모를 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고, 어, 그래서 일단은 다시금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 다행히 24년 11월보다는 좀 나았어요. 그래서 프론트까지는 제가 할 수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더 이제 획기적으로 딱 나왔던 게, 제가 커서한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만들었던 그 단순 랜딩 페이지들을 러버블이라고 하는 바이브 코딩 툴들이 그때 또 당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로 몇 줄이면은 그냥 완성본이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 퀄리티도 뭐 나쁘진 않고. 그래서 어, 이거 괜찮다 하고 제가 커서로 프론트까지 개발을 한 프로젝트들 그것도 이제 여러 개가 구성이 됐고 한 실제로 만든 건 10개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러버블을 발견하고 나서 한 3일 동안 한 20개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와, 이 정도 되면 진짜 금방 만들겠는데?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코딩 개발 정말 난리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이 일하는 개발자는 이제 프론트를 안 해도 되죠. 제가 프론트를 하니까. 그래서 백엔드와 서버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었는데 제가 API까지 연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만 나온 상태의 코드는 있지만 껍데기인 상태인 거죠. 이거를 API랑 연결하고 하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행 사항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심취해 있는 거죠. 이렇게 금방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정말 실제 MVP들을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겠다. 프로세스만 잘 잡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때 큰 착각이 그 API 연결과 백엔드 그리고 서버가 생각보다 제일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저한테는 생각보다였고 당연히 개발자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한 두세 달을 걸쳐서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내부 노이즈가 되게 많았고, 제가 많이 반성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첫 프로젝트는 프론트까지만 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데이터 API까지 연결을 했고, 그 다음 프로젝트는 제가 실제로 DB 스키마 설계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다 한 번에 하고 나니까, 그 바이브 코딩으로 나오는 그 스케치로 나오는 코드들이, 정말, 목업으로는 굉장히 존재 가치가 있지만, 어, 실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MVP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정도는 좀 쉽지 않겠구나. 물론, 이 MVP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단계가 그냥 데이터를 내가 만든 것에 대한 거를 뿌려주는 약간 책 같은 컨텐츠 역할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아무래도 한 10여 년간
창업하고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겪고 했던 그런 문제들, 하고 싶었던 것들이 워낙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얽혀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로, 어, 바이브 코딩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개발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 공부한 것들을 바로바로, 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이해도 깊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하면 할수록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빨리 AI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만들어도 불안함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면서도 중간에 처음에는 이거 재밌겠다. 이거 돈 되겠다. 이거 빨리 MVP 돌려서 사람 모아서 해봐야겠다. 마케팅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으로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6년이 AGI라는 그 거대한 흐름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정말 많은 그루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 그 예측이 빠르면 27년, 뭐 늦어도 30년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측이 저를 상당히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 중에는, 어, 그러니까 다 잘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당장 나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당연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처럼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고, 만드는 것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현장에 대한 도메인을 갖고 있어도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된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 코드를 짜는 거는 누구보다 빨리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금세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있지만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에 AI들에게, 능력 있는 AI들에게도 쉽게, 정복당할 수 있는 분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초에 사업 계획서를 썼던 그 30여 개의 사업 계획서의 내용들은, 음, 약간 아이디어의 초반 그 내용을 정리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가? AGI가 와도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가? 진입장벽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 대화를 수십 번, 수백 번 나눴지만 아직도 제가 검토하지 못한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검토하지 못해도 바로 당장 일어나는 일들에 제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지금은 제가 AWS도 만질 수 있고, 그 서버도 이제는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 사고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24년 말에 제가 했던 개발과 지금의 개발은 수준이 사실 다릅니다. 정말 잘하는 개발자들과 비교했을 때 잘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 잘하지 못하죠. 근데 일단 개발에 대한 이해도는 생겼고, 그러면 제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런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고, 런칭하는데, 아직도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그럼 생각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저는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작게 해서 출시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 UX적인 편의성이 떨어지다 보니, 저희 말고 다른 대체제가 있으면 쉽게 저희한테 옮겨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대체 불가능한 그 어떤 경쟁사가 없는데 저희가 만들어줬다면 저희 걸 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설프게 MVP를 출시하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녹여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기능들을 제가 현장에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기능들을 모두 꽉꽉 눌러서 담아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이 중간중간 터졌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들이 터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저건 어떻게 해결하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계속 검토하고 적용하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이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어, 저는 디자인을 되게 오래 했는데, 아트는 작업을 하고 나서, 작가가 아닌 이상 그 작가의 이미지만큼 뭔가 값어치가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쓰임을 당하면 그걸로 가치가 없어집니다. 저작권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회성인 거죠. 아무리 제가 생각하는 열정과 모든 거를 바쳤다고 해도. 그래서 매일 허무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작가가 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냐? 그건 또 저와는 또 다른 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아티스트가 될 만큼 세상에 할 말이 많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 아티스트가 되려면 자기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근데 그게,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소진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하는 과정은 즐거웠지만 매번 끝은 소진되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결과물을 낼지에 대해만 포커스를 했었고, 어떻게 하면 다르고 유니크하지. 근데 이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방향을 정하고 진행을 했을 때 저 내부에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뭔가 정원을 어, 깎고 다듬는 것처럼 뭐 처음에 데이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보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기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기능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 마치 조각을 하듯이 그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였는데 제가 만들면서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근데 그 조각이 그냥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고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큰 매력과 성취감과 이걸로 내가 정말 생각하는 가치를 이룰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치를 이룰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즐겁더라고요. 음, 드디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아직도 그 여지는 있어요. 정말 AGI가 왔을 때, 어, 과연 이거 자체도 뭔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AI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서 하는 느낌으로는 정말 일을 잘하는데, 제가 던지는
제가 던지는 아젠다와 방향성을 따라오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서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좋은 것들을 저한테 제안해 주지는 않아요. 뭐 마치 어, 저 아직은 뭐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 살고 하면 제가 어디서 멍청하게 고생하고 하는 거를 못 보는 부모님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그 부모가 아니야. 여기 와서 세상을 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가이드 제시를 이 AI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장한 그 시야, 내가 스스로 어, 유리천장을 만드느냐, 어디까지 천장을 내가 만들고 진행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서버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 못 했고요. 그리고, 어, 개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개발로, 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것도 가능하게 됐고, 심지어, 어, 사실 언어도 상관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파이썬, 일렉트론, 넥스트, 사실 그런 개발들도 넥스트 네이티브, 넥스트 리액트 네이티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용어가 헷갈려요. 근데 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근데 저는 어, 그림을 좀 몸으로 그리는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개발도 몸으로 좀 하는 스타일인데 개념을 먼저 머리에 넣고 설명서를 먼저 보고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막 만들기 시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약간 흙에서 뒹굴다가 만들고 다시 뿌개고 그러니까 연습장이 많이 필요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 연습을 하다 보니 하나씩 개념을 익히게 되고 그럼 내가 과연 이것도 가능할까? 그럼 만들어 보면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작업물이 나옵니다.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만든 거를 또 런칭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네이티브 앱도 만든 지 한 달 이상이 걸렸는데, 한 달 이상, 됐는데, 그거를 바로 출시를 못하는 이유가 이미 테스트로는 등록이 돼 있긴 하지만, 어, 심사 등록이나 그리고 등록했을 때 나오는 제가 또 원하는 디테일한 그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좀 구현하다 보면 또 이 출시가 좀 늦어지거나 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단계로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어, 작년까지는 제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음 근데 이게 진짜 현장에서 쓰이려면 어, 제일 리스크 없는 상황으로 일단 만들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어, 그리고 나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2월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만들었을 때 당시만 해도 뭐 한 달 안에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고 근데 그 와중에 계속 현장 인터뷰는 계속했습니다. 이런 기능이 필요한지, 저런 기능이 필요한지, 현장 인터뷰는 계속했고, 어, 제가 생각했던 기능을 현장에선 필요 없게 생각하기도 했고, 음, 제가, 이거는 그냥 기본 기능이지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핵심 기능이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판단을 했고, 그,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 어, 했는데 실제로도 그 아웃풋이 실제 개발자분들이 하는 것처럼 도움이 돼가는 과정이 저한테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처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 다만 그 그게 이제 본인한테 스타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만든 프로젝트 중에 저랑 성향이 안 맞아서 이미 만들어졌지만 더 진도가 나가지 않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30개라고 했던 그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하나로 좀 집중이 됐고 하나의 엔진으로 응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가치와 시장의 방향성도 좀 더 다듬어진 것 같아요. 26년에는 또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하고, 기필코 성공해내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인데요. 전에보다는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복귀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어, 조금 더 도전적이고,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불안보다는. 이 과정들을 좀, 어, 어떻게 하면은 남겨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어, 산책을 하면서 좀 찍어볼까 하고요. 조금 더 정리가 돼가면 같은 이야기들도 조금 더 정제돼서 이야기들을 전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편집도 하지 않고, 바로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고, 음, 일단 오늘의 저를 제가 또 1년 뒤에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계속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불안한 미래가 계속 있을 텐데, 왜냐면 미래는 알 수 없는데 더 알 수 없게 됐잖아요. 음, 그 미래를 가는 여정을 그냥 오늘 하루가 저한테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귀한 하루들을 제가 잘 만들어가는 과정들의 기록도 또 누군가에게 또 힘이 돼서 저처럼 뭔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앞길을 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꼭 잘 해내서 1년 뒤에 이랬었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